정조 고립된 개혁가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들. 정조가 즉위하던 날, 조선은 이미 균열 속에 있었다. 왕위 계승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조의 존재는 축하보다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논쟁이었고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연장이었다. 이 나라에서 정조는 왕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문제로 먼저 인식되었다. 정조의 출발점은 비극이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실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정치가 감당하지 못한 갈등의 폭발이었고 이후 수십 년간 권력의 균형을 결정한 기준점이 되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난 정조는 태생적으로 완전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 그는 왕좌 위에 있었지만 그 왕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리였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조선의 권력은 이미 사람보다 계열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론, 소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당파가 아니라 생존의 네트워크였고 정치적 신념보다 먼저 작동하는 안전장치였다. 왕의 말은 법이었지만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은 왕의 손을 떠나 있었다. 정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한 왕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개혁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이상론이 아니었다. 정조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왜 왕의 명령이 현장에서 변형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바꾸고자 했던 것은 제도 이전의 흐름이었다. 문제는 흐름을 바꾸는 일은 항상 사람을 건드린다는 점이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강화했다.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정치적 장치였다. 그는 기존 권력 가문과 무관한 인물들을 가까이 두었고 왕의 명령을 해석해 전달하는 중간층을 재구성하려 했다. 이는 곧 기존 권력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조의 개혁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칼보다 더 위협적인 방식으로 작동했다. 왕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려 했다는 점은 동시에 정조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았다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정은 늘 왕에게로 모였고 보고는 왕에게 집중되었으며 책임 역시 왕이 떠안았다. 겉으로 보면 강력한 왕권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한 고립이었다. 정조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새벽까지 문서를 검토했고 사소한 보고서 하나에도 직접 의견을 남겼다. 그는 왕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 중심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은 없었다. 정조가 물러나는 순간 개혁은 즉시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정조는 정말로 조선을 바꾸고 있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었는가? 그의 정책은 분명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구조로 자리 잡았는지는 불분명했다. 많은 개혁은 정조의 재가가 있어야만 움직였고 그의 부재는 곧 정지 상태를 의미했다. 정조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다. 아니, 보호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표적이었고 동시에 모든 책임의 종착지였다. 암살 시도, 음모, 모함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침묵이었다. 반대 세력은 정조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면 왕의 몸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정조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기록은 조심스럽고 표현은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과로, 스트레스, 긴장 상태는 누적되었고 왕의 몸은 정치의 부담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안았다. 여기서 조선이라는 국가는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왕의 개혁을 제대로 분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왕 개인에게 계속 의존할 것인가. 그러나 그 선택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대신 결과만 남았다. 정조의 정책은 대부분 그의 생전까지만 유지되었고 사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흐려졌다.
정조는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그가 지켜온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통치는 승리의 기록이라기보다 붕괴를 지연시킨 시간에 가까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조를 다시 보아야 한다. 그는 이상적인 개혁군주였을까? 아니면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홀로 떠안은 관리자였을까? 정조의 문제는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정책을 지탱할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했지만 국가로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조선은 움직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왕의 호흡과 함께 이루어졌다. 호흡이 멈추면 움직임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사실을 정조는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것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정조의 마지막을 향한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이 시점에서 그의 운명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다. 왕이 모든 것을 떠안는 국가에서 왕은 가장 먼저 소진되는 존재가 된다. 정조는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체제의 완충장치였고 그 장치는 너무 오래, 너무 무겁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록만으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드러난다. 정조의 고립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의 부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다. 조선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왕자를 떠나지 않았다. 정조의 통치는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는다. 그것은 버텨낸 시간의 기록이며 한 개인이 국가를 대신해 감당한 무게의 증언이다. 그리고 이 무게는 결국 한 사람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조의 통치는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다. 초기의 개혁이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었다면 중반 이후에 정치는 방어에 가까워졌다. 그는 더 이상 조선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보다 지금의 균형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유지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고 동시에 고립이 심화되었다는 신호였다. 정조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사람을 쓰는 방식이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인재를 중용하는 군주였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왕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보고는 신뢰하지 않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올라온 의견은 이미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했다. 정조에게 조선의 행정은 더 이상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 시기부터 정조의 결정은 빠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졌다. 합의는 줄어들었고 회의는 형식만 남았다. 이는 권위주의의 강화라기보다는 선택지가 사라진 결과에 가까웠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한다고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왕이 기대는 순간 그 집단은 곧 정치적 표적이 되었다. 정조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다.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둔 인물이 공격받으면 그는 애써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전체 개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 판단은 옳았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조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왕의 일상은 극도로 밀도 높아졌다. 하루의 대부분은 문서와 보고로 채워졌고 사소한 사안까지 왕의 결재를 거쳐야 했다. 이는 정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조선의 행정은 이미 왕의 손을 떠나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정조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통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는 왕에게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국가는 개인 위에 있어야 하지만 정조의 조선은 개인 위에 국가가 얹혀있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정조의 고립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다. 왕실 내부, 특히 종친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다.
혈연은 더 이상 보호장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잠재적 위험 요소로 취급되었다. 왕권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왕권을 상징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두기가 필요했다. 정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 곳곳에는 피로가 배어있다. 짧아진 어필, 반복되는 지시, 같은 내용의 재확인 요청은 왕이 얼마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했고 그 힘은 모두 그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정조의 통치는 점점 지속이 아니라 유지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개혁은 멈추지 않았지만 확장되지도 않았다. 이미 만들어진 틀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새로운 시도는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다. 이는 이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 시기에 조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었다. 큰 반란도 없었고 극적인 붕괴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정은 매우 취약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정조 한 사람의 판단과 집중력 그리고 건강 상태에 국가 운영의 상당 부분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왕이 불안하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즉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괜찮은 왕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연출이 아니라 버팀에 가까웠다. 결정적인 변화는 정조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과로는 일상이었고 회복은 점점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었다. 정조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부재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흔적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후계 구상이나 제도 개편의 형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록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남기려는 방향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뒤 최소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은 항상 선택적으로 남는다. 정조가 남긴 말과 문서는 모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상태로 전해진다. 이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결과였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정조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 정조는 더 이상 개혁가로서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는 관리자였고 조율자였으며 동시에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의 통치는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었다. 정조의 고립은 이 시점에서 완성된다. 그는 왕이었고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을 함께 짊어질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은 그에게 의존했고 그는 그 의존을 끊지 못했다. 이것이 정조 통치의 핵심적인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고립은 곧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왕의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을 보완해줄 장치는 없었다. 정조의 조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고 있었다. 정조의 말년을 향해. 정조의 마지막 시기는 급작스럽게 끝난다. 기록은 차분하고 보고는 정제되어 있으며 공식 문장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그 정제된 언어 바깥에서는 이미 다른 흐름이 준비되고 있었다. 왕의 건강 이상은 오래전부터 감지되고 있었고 그 사실은 공공연하게 말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유되고 있었다. 조선은 왕의 부재를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대비하고 있었다. 정조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궁중의 공기는 즉시 바뀐다. 애도와 혼란이 먼저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상과 달리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정리가 시작된다. 보고 체계는 멈추지 않았고 결재서는 즉각적으로 재배치되었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공백은 길지 않았다. 이는 조선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정조 이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정조의 사망 직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사람의 배치였다.
그가 신뢰했던 인물들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고 그와 긴장을 유지하던 세력은 빠르게 전면으로 나섰다. 이 변화는 폭력적이지 않았고 극적이지도 않았다. 대신 행정적인 언어로 합리적인 명분으로 포장되었다. 조선은 늘 그래왔다. 가장 큰 전환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국가였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그의 부재와 함께 명확해졌다. 이전에는 조율 중이었던 갈등이 이제는 정리 대상이 되었고 보류되던 사안들은 빠르게 방향을 잡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정조의 존재가 하나의 완충장치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개혁 정책들은 즉시 폐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서서히 비워졌다. 제도는 남았지만 그것을 지탱하던 의지와 감시는 사라졌다. 정조가 직접 확인하던 세부 사항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고 그가 문제 삼았던 관행들은 다시 관성처럼 복귀했다.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정조의 통치는 제도보다 인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두지 않았다. 이는 그의 실패라기보다 그가 처한 환경의 한계에 가까웠다. 조선은 여전히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였고 그 사람의 부재는 곧 방향 상실로 이어졌다. 정조가 남긴 기록과 어필은 사후에도 반복해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그 인용은 맥락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문장은 남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는 점점 흐려졌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기보다 시간의 결과였다. 정조의 판단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를 가졌고 그가 사라지자 판단만 남았다.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한다. 그러나 그 안정은 정조가 원했던 안정과는 다른 종류였다. 그것은 긴장을 제거한 안정이었고 갈등을 관리하는 대신 회피하는 방식이었다. 왕권은 다시 상징의 영역으로 이동했고 실제 결정은 여러 손에 분산되었다. 이는 위험을 줄이는 대신 책임을 흐리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정조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다. 결정의 명확성. 그는 누구의 책임인지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분명히 남기려 했다. 그러나 그의 부재 이후 조선은 그 명확성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명확한 책임은 갈등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다시 모호함을 선택한다. 정조의 통치 말기에 나타났던 고립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선택한 방향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그 혼자임은 국가가 그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왕이 사라지자 국가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누구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 구조로. 이 변화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체제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방식이었다. 정조는 그 흐름을 잠시 거슬렀을 뿐이며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그가 남긴 것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 가능했던 다른 선택의 흔적이었다. 정조의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점점 이상화된다. 이는 역설적이다. 살아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비판받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사라진 뒤에는 안전한 상징이 된다. 더 이상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인물, 더 이상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왕. 기억은 그렇게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정조 개인의 고뇌와 선택은 점점 단순화된다. 그는 개혁군주로 혹은 비운의 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실제의 정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매 순간 계산해야 했고 그 계산은 늘 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정조의 마지막은 조용했지만 그 여파는 길었다. 그의 부재는 조선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가가 제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집중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정조가 사라진 뒤에야 명확해졌다. 이 이야기는 한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순한 평가도 아니다.
이것은 한 인물이 국가의 균형을 떠받치고 있을 때 그 인물이 사라지면 무엇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정조는 조선을 바꾸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끝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국가는 제도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사람으로 움직이는가? 정조의 시대는 그 답을 말로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부재 이후 벌어진 모든 변화가 그 답을 대신하고 있다. 이 영상은 한 왕의 삶이 아니라 한 국가가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실화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깊이 있는 다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조의 통치는 개혁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의존한 위험한 균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분석 해석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한 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미스터리를 만듭니다.